저도 좋아합니다. 네. 자, 검사 출신에도 불구하고 검찰에 대해서 아주 냉철하게 비판하는 분을 저는 사실 많이 보지 못했습니다. 그래서 저는 이분에게 또 기대고 물론 또 이제 나를 실망시키면 또 나 실망하겠죠. 예. 기대고 응원하고 지지하는 겁니다. 박은정 의원님 박수로 모시겠습니다. 안녕하세요. 박정입니다. 오늘 날씨가 너무 춥습니다. 따뜻한 얼음 공주입니다. 따뜻한 얼음 공주. 아이고 고맙습니다. 자, 바로 좀 출발을 하겠습니다. 오래 기다리셨을 텐데요. 윤석열이 받고 있는 재판 중에 오늘 첫 구형이 나왔어요. 첫 구형. 첫 구형이야. 내란 특검이 오늘 윤석열의 체포방해 혐의 등에 대해서 징역 10년을 구형했는데 소개를 좀 부탁드리겠습니다. 네, 백대현 부장판사가 오늘 재판에서요 구형이 나왔는데 그 체포방해가 5년. 요거는 검사가 구형을 한 거죠. 국무위원 권한 침해, 비화폰 기록 삭제. 잠깐만, 그러니까 체포방해는 다 아실 테고 국무위원 같은 경우에는 이제 그 계엄 선포 전에 국무회의를 여는데 그때 자기 입맛에 맞는 8명만 불렀어. 맞습니다. 그래서 9명이 표결권 침해를 당했다는 겁니다. 그다음에 비화폰 기록 삭제. 여인형 비화폰 삭제하라고 지시했던 거. 그다음에 외신의 허위 공보를 했죠. 맞습니다. 계엄제 실패하고 이 계엄 정당했다라는 걸 쫙 돌렸죠. 요거 합쳐서 3년. 그리고 사후 계엄 선포문. 요거 2년. 요거는 이제 그 한덕수가 사후에 계엄 선포문 작성해가지고 부서까지 했던 거. 그거 관련한 겁니다. 그래서 5년, 3년, 2년 해갖고 10년을 구형을 했습니다. 자, 이것과 관련해서 우리 검사님은 어떻게 보셨는지 좀 궁금합니다. 좀 세게 맞은 건지 아니면 적당한 건지. 사실은 저희가 그 검사들 구형할 때 이렇게 그 행위별로 나눠서 구형하진 않거든요. 합쳐서 구형을 하지. 그러니까 이게 최대형의 2분의 1까지 가중한다 경합범 같은 경우에는. 그래서 특검이 지금 굉장히 양형의 이번 구형에 대해서 상세하게 보도자를 냈더라고요. 근데 최대 11년 3개월까지 구형이 가능하다. 이 사건은. 그런데 행위별로 이렇게 나눠서 최대한 그 양형 구간보다는 더 높게 구형을 했다. 이렇게 설명을 했고 실제로도 그렇습니다. 그래서 윤석열에 대해서 지금 16일 날 이 백대현 부장판사가 그 선고를 할 텐데 그게 윤석열 구속 기간 전에 선고하는 거잖아요. 그 구속 만기 전에 이 사건에 대해서 반드시 실형을 중하게 선고하도록 하겠다 의지의 표현이고 이 구형은 원래 통상적인 것보다는 물론 내란의 체포영장을 방해한 것은 중대하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좀 중하게 구형을 한 것으로 저는 보여집니다. 그렇습니까? 근데 저는 이제 뭐 법적으로는 나는 잘 모르니까 체포방해 혐의 같은 경우에는 체포영장이 나왔는데 정말 무시무시하게 내전을 생각할 정도로 방해를 했단 말이에요. 그거를 생각하면 이거는 진짜 엄청난 범죄 같이 느껴졌거든 나는. 그래서 그냥 성에는 안 차더라고. 5년 구형이. 5년 구형이. 체포 방해 관련해서는 5년 구형했거든요. 그게 내 성에는 좀 안 차더라고. 그게 아마 특수공무집행 방해인데요. 그러니까 일반 공무집행 방해의 2분의 1까지 가중하도록 되어 있어요. 그러니까 최대로 구형하더라도 7년 6개월까지 구형이 가능한 거예요. 7년 6개월. 이 특수공무집행 방해에 대해서는. 그런데 이것을 양형 기준, 양형 구간, 그러니까 대법원 양형위원회에서 정한 구간에 비춰 보면 한 4년까지 나오는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 대법원의 양형이 굉장히 하향 평준화되어 있습니다. 그렇습니까? 사실상. 그래서 그럼에도 불구하고 5년을 구형했다. 특검 입장에서는 중하게 구형했다고 하는데 국민 법감정에 하면 이게 사실상 내전에 가까운 체포방해 행위였기 때문에 사실은 더 중하게 구형한 7년 6개월 아주 가장 최고형 구형하는 게 맞죠. 알겠습니다. 자, 그리고 요거는 좀 아주 굵직한 뉴스는 아닌데 개인적으로 너무 좀 힘 빠지는 보도라서 우리 의원님한테 잠깐 좀 일러주고 일러준 걸로 만족하려고요. 난 이거 진짜 너무 힘 빠지더라고. 뭐냐? 2020년 7월에 정진웅 검사가 채널A 사건 관련해 가지고 한동훈 검사장 휴대전화하고 유심칩 압수수색을 합니다. 그렇죠. 근데 한동훈이가 그거를 거부해요. 맞아요. 완강히 거부해. 그러다가 이제 몸싸움이 좀 있었던 것 같아요. 근데 그거를 갖다가 거부한 한동훈이가 진짜 나쁜 거잖아. 근데 한동훈이가 프레임 전환을 하기 위해서 독직 폭행으로 정진웅 검사를 고소를 합니다. 고소를 해요. 근데 대법원에서
무죄가 납니다. 그럼 이제 끝나거나 그러니까 끝나고 검사들은 고개 숙이고 기소했으니까 검사가 사과하고 석고대죄 해야 되잖아.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놈들은 반성하지 않습니다. 2023년 5월에 한동훈의 법무부에다가 대검이 정진웅이에 징계해달라고 청구를 합니다. 대검이 반성하는 게 아니고 한동훈 일인데 한동훈의 법무부에다가 이걸 징계하라고 청구를 해요. 그러니까 한동훈의 법무부가 정진웅에게 정직 2개월 징계를 또 때려. 무죄가 나왔는데 이 건으로 정직 2개월을 때립니다. 그러니까 정진웅 검사가 억울하잖아. 나 무죄 받았는데 이거를 징계 2개월을 때려? 억울하잖아. 그래서 징계 취소 소송을 걸어요. 네. 법원에서 정진웅이 맞다. 징계 잘못했다. 징계 취소 결정을 내려. 또 깔끔하네. 또 깔끔하지. 그래서 나는 이게 이제 끝난 줄 알았어. 그리고 정권도 바뀌었고 네. 한동훈의 법무부도 아니잖아. 그런데 이번에 법무부가 정진웅 징계를 때렸어. 이 건으로. 뭐라고 하면서 때렸냐. 입장문 좀 소개해 주시죠. 네. 압수수색 영장을 집행하는 과정에서 관련 규정이 정하는 절차를 준수하지 않았다라고 명시하면서요. 이 과정에서 상대방으로부터 피해를 입은 것처럼 병원에서 치료받는 사진과 입장문을 배포해 품위를 손상했다는 이유로 견책 징계를 내렸습니다. 그럼 이렇게 되면 또 한동훈이가 이걸로 또 장사한다고. 또 한동훈이 하지. 살려주고 그렇지. 기사 왜 굳이 이렇게 해야 됩니까? 지금 몇 차례에 걸쳐서 확인을 됐는데. 그 법무부에서는 이제 법적으로 이제 설명을 드리면 네. 정진웅 검사가 제기한 징계 소송에서 취소하면서 그게 그 징계가 취소가 되면은 재징계를 하도록 되어 있어요. 법상. 징계법상 이제 재징계를 하도록은 되어 있는데 사실은 한동훈이 그 당시에 정진웅 검사를 독직 폭행으로 고소를 하면서 네. 채널A 검언 유착 사건 수사가 사실상 멈춰버렸어요. 맞습니다. 그것만 아니었으면 한동훈에 대해서 수사가 진행이 돼서 대한민국 운명이 바뀌었을 거예요. 바뀌었을 거예요. 예. 왜냐하면은 제가 채널A 관련해서 윤석열 한동훈을 감찰했기 때문에 네. 그 내용을 자세히 알고 있습니다. 근데 그 한동훈이 정진웅 그 당시에 채널A 수사검사였죠. 네. 를 독직 폭행으로 고소하면서 마치 그 수사가 위법한 것처럼 그렇습니다. 만들어서 채널A 검언 유착 수사를 멈추게 하고 맞아요. 그리고 그리고 나서 그것이 무죄가 나더라도 그건 이미 끝난 거잖아요. 맞습니다. 근데 저는 이게 법무부에 대해서 조금 유감인 게 그렇게 한동훈의 언론 플레이, 그 고소 플레이 때문에 그 사건 수사가 멈췄고 정진웅은 사실은 피해자예요. 피해자입니다. 사실상. 네. 그러면은 징계도 취소가 됐고 무죄가 확정이 됐으면 재징계에서 이렇게 그 견책 처분할 필요가 있었는가? 이 한동훈이 엄청 장사할 겁니다. 맞습니다. 보나마나. 그럼 한동훈은 무슨 피해를 입었어요? 한동훈은 아무런 피해를 입은 것이 없고 그런데 그 본인이 고소한 그 독직 폭행 무죄가 났는데도 본인이 그 반성도 안 해요. 예. 또 하나만 더 말씀드리면 오늘 박지원 그 의원님에 대한 서해 서해공무원 피격 피해 사건 서해 오늘 피격 사건 무죄 전부 났어요. 무죄가 다 났습니다. 예. 그거 한동훈 법무부 장관 때 일이에요. 그러니까 한동훈이 자기가 관여된 그 수사, 그 친윤 검찰들의 정치 수사 전부 무죄 난 거에 대해서는 그때 뭐 기소하고 할 때는 정치적인 플레이 아니었습니까? 난리 났었죠. 그래가지고 정치적으로 그 계산해서 이익을 보고는 나중에 지금 무죄가 나도 아무도 책임지지 않고 한동훈은 어떤 손해도 입지 않고 이득만 봤죠. 우리 이쪽 사람들만 전부 다 피해를 입는 거예요. 네. 그 박지원 원장이 83세이신데 3년 반을 재판을 다니신 거예요. 나이 얘기하는 거 싫어하시죠? 죄송합니다. 그래서 너무너무 그 정치적인 기소, 해서는 안 되는 정치적인 수사와 기소를 했고 정진웅 검사에 대해서도 마찬가지입니다. 그래서 이번에 이 그 속상해. 또 다른 징계를 또 이렇게 한 것은 전 좀 너무 가혹하다. 법무부 나 진짜 입장에서는. 너무 속상하더라고. 아니 지금 그렇습니다. 내가 아까 설명한 것만 해도 몇 차례에 걸쳐서 그렇지. 정진웅은 피해자라는 게 입증이 다 입증이 돼버렸거든요. 됐지. 법원을 통해. 법을 통해서. 어. 근데 여기에 대해서 한동훈은 단 한 번도 사과를 안 합니다. 한 적이 없지. 그래가지고 그나마도 이게 이제 난 매듭이 지어졌나 했는데 또 정진웅 너는 그래도 잘못이야라고 해버리면 내가 지금 한동훈 페북이 안 들어가서 잘 모르겠습니다만
아직은 뭐 안 올렸어요. 이 장사할 가능성이 상당히 높지. 높습니다. 높죠. 징계 받았다고 하면서 자기는 잘못 없었다고 아. 그랬지. 자기는 그거 휴대전화 안 뺏기려고. 맞아요. 그리고 비밀번호 공개 안 하잖아요. 24자리. 아니 압수수색 당하면서 그렇게 하는 사람 있습니까? 없습니다. 검사님 만약에 한동훈이 내 거 압수수색 왔는데 내가 그렇게 했어봐. 나는 별건으로 들어갑니다. 가루가 되셨을 거예요. 가루가 됐을 거예요. 그러니까. 진짜. 근데 그 휴대폰 비밀번호 안 알려주는 것도 이제 정당하다고 얘기하고 다닐 거 아니에요. 아유. 그러겠지 그렇게 하면. 근데 저는 몰랐는데 이 독직 폭행으로 프레임 바꾸고 나서 검언유착 수사가 멈췄어요. 처음 알았네. 그 만약에 근데 그게 쭉 밀고 들어갔잖아. 그러면 윤석열, 한동훈 다 박살나고 그러니까요. 대한민국 운명이 바뀌었을 바뀌었지. 겁니다. 네, 굉장히 중요한 사건입니다. 그 사건은 저는 그 사건이 이제 이동재 기자에 대해서는 무죄가 났지만 사실상 그 한동훈, 이동재 등등에 대해서 제대로 된 수사가 진행이 되고 재판이 진행이 됐다면 저는 달랐을 거라고 생각을 하거든요. 네. 그런데 그 사건이 그 한동훈의 그 정진훈 고소로 인해서 수사가 제대로 진행되지 못했다. 굉장히 아쉽죠. 그런 부분들은. 네. 그러니까 그 법무부 내에서 그 검찰 내에서 정진훈 검사에 대해서 굉장한 그 반대 여론 이런 것이 있다고 해요. 왜냐하면 친윤 검사들이 정진훈 검사가 채널A 수사를 한 것에 대해서 굉장히 악심을 품고 있다고 하는 거거든요. 그 친한동훈계, 친윤계 검사들이. 그래서 정진훈에 대해서는 끝까지 좀 뭐 조치하고 싶어 이런 게 좀 들어간 거 아닌가. 남아 있는 것 같다. 그런 생각이 전 좀 들거든요. 정진훈 검사는 굉장히 고생했습니다. 네. 그 사실은 중앙지검 형사 1부장 하면서 채널A 수사하면서 굉장한 공격을 받았거든요. 네. 그리고 고생했고 징계도 받고 재판도 받고 그 본인이 그런 피해를 입었는데도 불구하고 지금 아직도 고검에 머물러 있어요. 인사로 또 어떤 구제도 되지 않고 그래요. 저는 좀 아쉽습니다. 알겠습니다. 아까 뭐 스치듯 잠깐 말씀을 해주셨는데 서해 공무원 피격 사건으로 네. 이제 기소가 된 박지원 의원님 등 오늘 세 다 무죄 선고가 났습니다. 그 사건 공소 취소를 했었어야 되는 그랬으면, 사건이에요. 네. 그건 정말 무리한 잘못된 네. 기소라고 생각합니다. 근데 뭐 박지원 의원님 입장에서는 이렇게 또 명예회복 차원에서는 무죄 받는 게 또 나쁘지는 않을 것 같아서 지기현 재판부예요. 맞아요. 지기현 재판장님께 정말 존경한다는 말씀. 무슨 소리야? 존경까지는 하지 말고 하지 존경까지는 말라고. 야, 정말 합리적 하지 마. 판단에 예. 경의를 경의를 표한다는 말씀. 이 사람이 네. 지금 자꾸 바로 칭찬해 줘야 돼요. 네. 당연한 거 아니에요? 동상 제작에 들어간다는 말씀. 우리 지기현 재판장님께 고개 숙여 말씀을. 무슨 자, 우리 박지원 의원님 무죄입니다. 아시겠죠? 잘해. 너무 똑같아. 연습 많이 했나 봐. 똑같아 근데. 고맙습니다. 그러니까 지난 정부에다 공격하려고 수사를 한 거잖아요. 예. 맞습니다. 그 윤석열이가 시킨 거예요. 그 나왔어요. 맞아요. 윤석열이 맞아요. 시킨 거라고. 그 나왔어. 국정원에 고발 사주했다고 네. 그 국정원에서 그렇게 발표했어요. 발표했잖아요. 예. 그러니까 고발 사주한 거예요 윤석열이 직접. 맞습니다. 그게 그럼 발표했어요. 윤석열의 죄는 없습니까? 제일 많죠. 윤석열이 이 무죄날 사건, 당연히 무죄날 사건을 본인이 고발 사주한 거 이거는 네. 윤석열에 대해서 죄를 물어야 된다고 그렇습니다. 생각해요. 저는. 윤석열 당시 법무부 장관이었던 한동훈. 네. 네. 한동훈이 맞나요 그때 법무부 장관? 당시에 한동훈 법무부 장관이었습니다. 네. 고맙습니다. 자, 시간이 좀 많이 흘러서요. 네. 우리 의원님과는 요 얘기 좀 한번 해보겠습니다. 2차 종합특검. 사실 이런 얘기를 지금 깊이 있게 다뤄야 되는데 김병기 건 때문에 조금 아쉽게 느껴집니다. 네. 2차 종합특검 민주당이 이제 발의했고 정청래 대표가 새 1호 법안으로 2차 종합특검 요걸로 간다라고 네. 발표를 할 정도로 굉장히 중요하게 생각을 하고 있는데 여기에 대해서 조국 대표는 2차 종합특검보다는 검경 합동수사본부를 구성해야 된다라는 입장을 갖고 있는 것 같은데요. 요건 어떻게 봐야 됩니까? 저는 조국 대표하고 의견 좀 다르고요. 네? 2차 종합특검이 반드시 필요해요. 네. 그러니까 그 검경 합수본에서 수사하는 것은 사실상 검찰이 영장을 보는 거거든요. 네. 그러면 영장 지금 남아 있는 수사가 뭐냐 하면 검찰에 대한 수사예요. 네, 맞아요. 심우정 왜 구속 안 합니까? 그러니까. 심우정 구속해야 돼요. 박성재 등등에 대해서도 지금 김건희 수사 무마 관련해서 뭔가 뭐 많이 나왔잖아요. 그러면 그 다음에 대통령실의 그 김주현 등등, 김태효 완전히 네, 찐년들만 남아 있는 네. 거예요. 윤석열 이창수, 검찰 그렇죠. 정권의 검찰들하고 그러면 그 경찰 뭐 합수본 구성된다 하더라도 검찰이 영장을 보게 되면 검찰이 자기
들어오는 이 수사에 대해서 막을 수 있는 거 아닙니까? 네. 김성훈에 대한 영장을 계속 막았듯이 그렇습니다. 그래서 합수본 수사는 한계가 있을 것이다. 맞아요. 그러면 저는 독립된 특검이 수사하는 것이 맞다. 2차 종합특검에 대해서 아마 민주당에서 발의를 하는 것으로 알고 있어요. 저도 네. 아마 공동 발의한 것 같은데 그 나머지 수사에 대해서 김건희에 대해서는 16개 범죄 혐의 이번 이 김건희 특검에서 그 네. 수사한 16개 중에 한 4개 정도밖에 못했어요. 못했어요. 네. 양평, 뭐 관저, 뭐 그렇죠. 등등 전부 다 네. 수사가 안 된 거 아니니까 원희룡 어디 갔어요? 원희룡이 네. 진짜 그게 제일 커요. 그래서 그 2차 특검에서 김건희에 대해서 제대로 전부 전방위적으로 수사가 이루어져야 된다. 맞아요. 국민들이 굉장히 분노하고 있어요. 2차 특검에 대해서는 찬성하는 여론이 과반이 넘습니다. 그래서 네. 종합특검으로 가야 된다고 가야죠. 생각해요. 네, 아, 알겠습니다. 가야 됩니다. 우리 의원님 아니, 댓글에 오히려 의원님을 걱정해서 그러는데 네. 그 당 대표님하고 뭐 사이가 안 좋은 건 아니죠? 그건 아, 그게 네, 아니라 그건 아닙니다. 그 네. 이 당론으로 이렇게 저희가 정해진 것은 아니어서 아. 저 개인적인 의견이에요. 개인적인 네. 의견. 아니 뭐 국회의원은 헌법기관이니까 거기에 다를 수 있는 거죠. 네, 그 네. 뭐 그게 건강한 정당 건강한 아니겠습니까? 거야. 그럼요. 예, 그 같은 자꾸만 목소리 이거 내면 뭐 안 돼. 네 편이야 내 편이야 뭐 아이, 이렇게 안 돼, 보면 안 돼, 안 안 돼. 돼. 예. 예. 안 됩니다. 누구 편이야? 왜 그걸 나한테 물어봐? 갑자기 조국혁신당 얘기 왜 나한테 물어보는 거야? 깜짝 놀랐잖아. 네. 의원님 지금 또 이제 한 분이 기다리고 계시기 계세요. 때문에 서서 의원님과는 기다리시네. 여기서 좀 인사를 하나만 나눠야 더 될것 얘기하고 같은데 싶어요. 하나 더 그 하셔야 됩니다. 김건희 특검 국정농단 특검에서 아마 김건희에 대해서 오늘 중으로나 뭐 그 김건희 그동안 뭐 여러 가지 막 받은 거 있잖아요. 기금속 등등 네네네네. 뭐 금품들 받은 거 그거를 기소를 한다고 해 윤석열 수사를 했으니까 두 사람을 공동 뇌물로 기소해야 됩니다. 1억이 넘으면 무기징역, 징역 10년 이상이거든요. 근데 알선수재로 기소하면 5년 이하에밖에 안 돼요. 그래서 집행유예 가능하거든요. 그래서 반드시 공동 뇌물로 기소해야 된다. 특히나 그 박성근 전 검사 국무총리 비서실장 시켜준 거 이런 것들은 윤석열 김건희의 그 서희건설. 둘이 공동 뇌물 그 대가성 있는 공직 매직 아닙니까? 그다음에 이배용 금거북이 이런 것들 네. 전부 다 공동 뇌물로 김건희 국정농단 특검에서 기소하셔야 된다. 그 말씀 꼭 드리고 싶어요. 네, 알겠습니다. 박은정 의원님과는 여기서 인사를 나누겠습니다. 의원님 대단히 고맙습니다. 감사합니다. 고맙습니다. 네.